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금요일 저녁은 또 이제 과학 이야기가 또 제 맛 아니겠습니까? 네. 왜 언더스탠딩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과학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다고요? 네. 사장님이 모르시면. 네.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게 된 게 또 이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때문에 계속 과학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워야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과학이야. 과학 선생님. 안주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3 담임 아니십니까,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눈빛이 퀭하지 않나요? 고3이면 요즘에 형이에요. 아, 형이에요? 네, 다 컸어요? 컸어요? 다 그냥 납도 알아서 공부해라 이러면 됩니까? 저 뭐 형아들이죠, 네. 형아들. 공부는 알아서 하고요. 공부 이외의 것들은 이제 야. 잘 챙겨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최강 생물체에 대해서 배운다. 이게 뭡니까? 우주 최강 생물체가. 그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예. 뭐 사자랑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저는 맨인 블랙 보면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최강 그런 것도 있죠. 네.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생물이다 보니까 예.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가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세상에서 선생님 세상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쵸. 누가 어떤 동물이 가장 뭐 세냐, 세요.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그렇지.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들도 그게 중요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이기죠. 예. 네. 그러면 최강이 누굽니까? 그래서 보통은 최고 강한 동물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좀 몸집이 크거나 그렇죠. 정말 힘이 세거나 뭐 근육질이거나. 아닙니다. 저희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 그렇지. 그게 생물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강하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지구 최강이 아니라 우주 최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우주 생물에 최강이요?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궁금하네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우선 그 녀석의 어떤 뭔가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직접 그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 우주 최강을 만나고 네, 왔다고요? 우주 최강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우주 물론 최강. 제 사진이 약간 어머나. 부끄럽긴 하지만 저게 뭐예요? 제 완전 앞에 괴물인데요? 있는 이제 거대한 모형이죠. 저 모형인데 실제 사이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해 놓은 확대한 거예요? 네, 동물입니다. 저건 완전 우주 괴물이네. 이 친구의 이름은 물곰이라고 하면 이제 물곰. 사람들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예. 네, 완보동물이라고도 하는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곰이요? 네, 물곰이요. 정말 물에 사는 곰. 워터베어입니다. 영어 이름도. 물곰? 네. 뭐지? 물에서 사는 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있는데요. 예. 이 동물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고 뭐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곰이랑 되게 비슷하다. 생긴 게?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이제 물곰이라고, 작은 물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1773년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야, 발도 8개고. 네. 예. 발도 8개나 있고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아니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물을 분류할 때 뭐 우리처럼 포유류, 어류 뭐 이렇게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뭐 척추동물, 그다음에 또 무슨 동물 이렇게 나가는 것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완보동물이라는 완보동물 문에 속하는 동물들인데요. 완보요? 네, 천천히 걸어요? 완보? 정확합니다. 네. 역시 야, 옛날 단어에 강하세요. 한자에 강하신 분들이죠. 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1773년에 이제 처음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이 친구를 관찰을 했는데 예. 사실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실제 크기는 한 1mm 미만이거든요. 한 0.5mm 내외, 뭐 커봤자 한 1mm 될까 말까 이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1mm.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육안으로 보긴 사실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또 몸도 투명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데 걸어 다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보통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물 되는 속에 사는 애요? 물 속에? 네, 수생 동물로 분류가 좀 되고 있고요. 아예 물 속에도 살기는 하는데 육지에서는 주로 이끼 같은데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좀 습하고
물기가 있고 축축하고 그늘지고 이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맹물이에요. 발이 네, 있으니까 동물이에요. 발이 완보래잖아. 천천히 걸어다니는 애. 그런 거죠. 맞아요. 느리게 걷는. 근데 얘가 왜 최강이에요? 얘가 왜 최강인지가 이제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인데 예. 사실은 좀 아는 분들은 물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보통 이 친구가 정말 바퀴벌레보다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 어떤 자극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강의 동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영화요? 네, 그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아, 있는데 예. 마블에 이제 뭐 이게 실제로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우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형과는 다르게 정말 실제 모습이고 생김새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머리고요. 이 동그란 거 아까 코처럼도 보이죠. 아까 PD님이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저한테 선생님 근데 이게 눈이에요? 코예요? 입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입입니다. 입. 네. 입이 동그랗게 뚫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이 있는 게 또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8개의 다리가 있고 다리는 굉장히 짧고 뭉툭하고 앙증맞게 생겼는데 끝에 보면은 날카로운 발톱들이 네, 발끝마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든 살 수 있는 걸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 이러니까 바닥에 뭔가 뭐 재질에 따라서 저 발톱을 이용해서 열심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예. 뭐 다양한 유형으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걸어 다닐 것으로 수도 있고 수영하고 수도 있고. 네, 꿈틀꿈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처음 이걸 봤을 때 얘가 그 발톱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신기하냐면 네. 보통 연못물 같은 거 떠서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멈춰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특징은 딱히 다리라고 부를 만한 구조는 없어요. 그냥 투명하고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죠. 네, 그냥. 마치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우리 전형적인 미생물 그냥 동그랗게 생겼거나 길쭉하게 생겼거나 그게 이제 짧은 털 같은 선모 이용해서 다니거나 뭐 많아봤자 편모 이용해서 다니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미생물인데 이렇게 다리와 발톱까지 갖추고 있는 동물은 굉장히 희귀했던 거죠. 네. 게다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이 마치 곰이 진짜로 걷는 것처럼. 네, 두 발로 서는 게 아니라 곰이 왜 네 발로 이렇게 걷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걸음걸이를 보였다라고 해서 1mm도 안 되는 거의 발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네, 너무 앙증맞죠. 아장아장. 궁금하실까봐 영상 뒤에 넣어놨어요. 나 보고 싶어요. 영상 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걷는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걷는 게 아닌데 걷는 것처럼 보여가 아니고 네, 진짜로 걷는다. 걷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까 맞추셨듯이 완보동물이라고 이름이 붙어 세상에. 있습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는 네. 이거 영어권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끼돼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게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돼지 대 돼지. 이끼돼지, 이끼 새끼 돼지 이렇게 해서 이끼 사이에 사는 조그만한 약간 돼지와 같은 이제 미생물이다 이렇게 눈도 붙였고요. 있고 머리도 있습니까? 뇌도 있습니까? 머리는 있고 눈은 많이 좀 약간 우리처럼 시각이 엄청나게 발달하진 않았고 그냥 빛을 감지하는 정도의 눈은 네, 있고. 그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뇌라기보다는 좀 신경계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뇌라고 부를 만한 큰 그건 덩어리는 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 것 진짜 같습니다. 신기하네. 예.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도 전재미가 사진인데 귀여워서 넣어봤어요. 누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다리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8개가 어머나. 네. 애교를 부리네. 애교. 그래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알려져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광학현미경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보고 연구를 하려고 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와 발톱을 가진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 광학현미경으로 이 친구 몸을 쭉 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앞쪽 머리 쪽이고요. 끝에 아까 이렇게 튀어나왔던 입이 있을 거고요. 8개의 다리와 발톱들이 있고 이렇게 쭉 뻗은 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투명한 편이라서 예. 내장이라고 불러야 할 만한 이제 속에 있는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안쪽에 까맣다는 얘기는 이제 뭘 열심히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중이에요? 네, 소화시키는 이끼를 중이라는 먹었구나. 걸 이끼를 먹었어. 네, 알 수 있고요. 식성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끼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에 주로 그 액체를 빨아먹는
그렇게 먹이를 주로 섭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입을 확대해 놓은 모습인데요. 정면으로 여기 입 주변에 약간 돌기 같은 바늘이 나 있어서 이걸로 이제 다른 세포 아니면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을 세포에 흡착해서 체액을 쪽쪽 빨아먹는. 이렇게 탁 넣어서 쫙 거머리 입 뭐 그런 같은 것 약간.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네. 이제 상처를 내고 쪽쪽 빨아먹는. 액체를 빨아먹는 이런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수도관 연결하는 그 고리처럼 그렇게 생겼네요. 맞물려서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육식성이 있는데 육식성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다른 개체를 먹는 정도이고 그 드물다고는 합니다. 발톱은 무슨 저 공격용입니까? 네? 이제 곰은 공격용으로 쓰잖아요. 발톱이 이제 발마다 다 달려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마다 조금 다른데 한 4개에서 8개, 뭐 2개 이런 식으로 좀 달려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여기 한번 넣어봤고요. 용도는 주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어디 붙은 다음에 입을 들이밀어야 이제 빨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바닥을 이제 어딘가 달라붙어서 거기 잡고 이동을 해야 하니 그런 마찰을 위한 갈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단단한 갈고리죠. 이 조그만 애가 단단한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대단하다. 근육도 있는 거겠네. 이렇게 근육도 있어요. 잡아서 근육이 있어야 이걸 힘을 지탱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바로 뒤에 있기는 한데 이제 영상을 보면 걷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걷는 모습을 왜 굳이 영상으로 찍었냐라고 한다면 그걸 사실 연구한 연구자들은 얘가 걷는 모습을 통해서 안에서 근육이랑 운동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연구했던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특수하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못 볼 것만 같은 하지만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뭐 어디든지 대충 있습니까? 네, 아무 데서나 대충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도 사실 요새는 좀 많이 하다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학생 탐구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친구들 채집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고문을 해서 얼마나 살아남는지. 난 진짜 그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런 연구들이 그러니까 학생 연구들이 잘라보고 살았나 죽었나. 자르면 죽는 거지 뭘. 옛날 개구리. 그래 개구리. 쑥 자르고 마치 깨나 안 깨나. 당연히 깨면 움직이는 거지. 정말.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이런 것도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시로 주신 이제 개구리나 이런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실험하기에는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mm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실험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당장 채집해서 볼 수는 있는 게 방법은 되게 쉬운 게 어디 좀 그늘진 데 가면 이끼들 막 자라고 있잖아요. 돌과 표면 같은 데도 있고 그거 좀 가져다가 좀 접시 같은 데 놓고 물을 좀 부어줘요. 근데 이왕이면 뭐 빗물 같은 게 좋다고는 하는데 아니면 물을 붓고 한 몇 시간 하루 정도 놓아두면 이제 거기 뭔가 안에서 살아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제 물을 버리고 이끼 안에 이제 스며든 물을 이제 짜는 거예요. 짜서 그 물을 좀 이제 한 방울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왜 이끼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 곰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끼 어느 부분을 떴냐에 따라서 왜 안 보여요라고 한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왜 세계 최강입니까? 근데? 그래서 뭔가 좀 더 뒤에 설명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좀 재미있는 점은 그냥 보면 몸이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곤충들처럼 외골격처럼 이제 표면에 껍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할 때에는 그 허물을 벗으면서 한 단계씩 성장을 하고 탈피를 통해 성장을 하는데 뼈는 없지만 어쨌든 몸이 이렇게 몸의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얘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수골격
수골격이라고 해서 수골격이 네, 뭡니까? 몸 안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마치 골격이 있는 것처럼 몸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지렁이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예. 지렁이 몸을 예를 들어 잘라서 단면을 봤다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안에 이제 근육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애들 중에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들은 두 종류의 근육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형의 동그란 근육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쪽에는 세로로 길게 몸에 길게 연결된 세로 근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두 근육을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용하면서 앞으로 꿈틀꿈틀 기어갈 수가 있어요. 예. 몸을 줄였다가 늘렸다 아. 하면서. 그런데 그 안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사실은 액체로 채워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꿈틀꿈틀 거릴 때 몸이 찌그러들지 않고 어쨌든 통통함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꿈틀꿈틀 갈 수 있는 이유는 뼈는 없지만 그 안에 액체가 적당한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러가 라는 있구나, 필러가. 네, 물침대네 맞습니다. 물침대. 약간 물침대. 그런 식으로 물을 넣어놨으니까 가라앉지 않고 버티고 네. 있어준다. 우리가 마치 수도꼭지에 호스 연결해 놓으면 물을 틀지 않았을 때는 되게 흐물흐물한데 물을 네네네. 틀면 확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되게 단단하게 깜빡- 변하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물곰 이 완보동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넣어서 네. 땅딱하게 한다.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걷는 모습에 관한 연구부터 차차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걷는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는데 일단은 영상이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짧으니까. 천천히 걷는 게 아닌데요. 이 친구 지금 선생님. 대혼돈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얘를 유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에 올려놓으니까 얘가 발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 힘들어하죠. 진짜 불쌍하다. 마치 쟤. 그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발톱 예. 길면 왜 미끄러운 바닥에서 잘 못 걷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미끄러워서. 네. 근데 유리가 아니라 만약에 보통의 기질이라고 한다면 어머나. 실제로 걷는 모습은 저렇게 안정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네. 요렇게 사실은 굉장히 잘 걷는 어머나. 녀석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걷는 거를 저 물곰이 걷는 걸 밑에서 이렇게 올려본 맞습니다. 그림 같네요. 투명한 젤을 만들고요. 예. 그 젤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밑에서 위를 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곰은. 물곰이 이제 배면으로 보이겠죠. 다리를 꼼종꼼하면서 기어가는 저게 거. 실제로 걷는 속도는 아니죠? 빨리 한 거죠? 예, 빨리 한 겁니다. 아 빨리 한 원래는 거죠. 더 천천히 생각보다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격 급하네. 이걸 옆에서 본 것도 있길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약간 그거 같다. 그 뭐죠? 악어나 뭐 이렇게 네네. 도마뱀이 약간.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완전 걷는데요, 진짜로? 그쵸? 그러니까 진짜 동급의 다른 미생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네. 특성을 와. 보이고 있는 거죠. 와. 야. 그리고 도마뱀 요것도 걷듯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요것도 걷는 건데 유형이 네. 좀 달라요. 한번 잘 보세요. 어머나. 패턴이 다르죠? 두 발로 이렇게 가네요. 두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얘는. 맞습니다. 얘는 왜 이럴까요? 예리한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얘는 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잘못 배웠어. 뭘 다르게 해준 거냐면 예. 발판의 경도를 다르게 해준 거거든요. 강도를.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한 표면이냐, 좀 더 무른 표면이냐에 따라서 즉 환경 조건이 변하면 걸음걸이를 거기에 맞게 바꿔서 걷는다는 걸 대박이다. 알아낸 거죠. 와.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열심히 연구하다 사실 뭘 알아냈냐면 얘는 동급의 미생물들에 비해서 다리를 가지고 있고 걸어 걷는단 말이지. 그럼 이 걸음걸이 패턴이 무슨 동물이랑 비슷한지를 연구했더니 곤충들이 걷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지동물이 걷는 모습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예. 절지동물류에 걷는 거랑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수도 그게- 있지만 예.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얘가 분류 학상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느냐 이제 이런 걸 연구해 가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연구하신 분들은 분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분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얘가 너는 어느 가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합니까? 가문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얘는 좀 애매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꼭 얘는 무슨 너는 동물류야. 너는 뭐 무슨 유야. 이렇게
분류를 하길래.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분류가 과학의 기본적인 탐구 능력 중에 항상 들어가는데 예. 어렸을 때 과학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관찰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분류를 배우거든요. 특징들을 찾아내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예. 규칙성들의 목록 중에서 같은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 나누는 작업, 이걸 우리가 분류라고 하거든요. 예. 생물에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어떤 생물을 새로 발견했을 때 그냥 보기만 하고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다른 생물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 나는 이걸 지금 새로 발견했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랑 머리 형태는 이거랑 비슷해. 뭐 외부 형태는 이거랑 비슷해. 아니면 내부를 뭐 열어봤더니 뭐 신경계 배열은 비슷해. 이거랑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분류 지점을 찾아가야 이 생물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실 DNA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예. 좀 분류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기도 예. 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쪽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저쪽하고 더 가깝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정정되는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괜한 건 분류는 물어봐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약간 억울해서 항상 어딘가에 속해야 된다는 그 슬픔. 아, 안정감. 아, 근데 이 완보동물문에는 예. 얘는 어디다 넣었다고요? 얘는 완보동물문에 완보동물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얘는 자기가 가문이에요? 예, 자기 새로운 가문을 형성한 거예요? 도저히 넣을 데가 없다 얘는. 네, 집안을 만들었고 그 대신 그 안에서 그냥 차이점에 따라서 종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1300종 정도가 밝혀졌는데 네. 계속 더 업데이트되는 중이래요. 그래서 참고 문헌도 보면 논문도 옛날 논문을 보면 뭐 1000종 정도 된다. 그 다음엔 1100종, 1200종, 요즘엔 1300종까지 늘어났다고요. 야, 그럼 그래요. 지금부터는 이제 왜 강한지 왜 본격적으로 우주 시작을 할 최강인지. 텐데 하이라이트. 물고마면 돌아다니는 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이건 물고 뭐죠? 엄마랑 이제 딸을 아마 이제 상정해서 일러스트를 그린 건데 무릎에 스크래치가 났다. 넌 괜찮을 거야. 나 화산에 되었다. 아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딸이 응 맞아. 우리는 이래도 살아남고 저래도 살아남아 이런 건데 우리는 남극에서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살아남았고 운석이 와서 부딪혀도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맞아. 넌 내 딸이구나. 네, 훌륭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했듯이 사실 물곰이 발견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에서도. 네. 근데 이런 일상은 우리도 되게 살기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물곰도 당연히 잘 살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살기 어려운 환경, 극한 환경들에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펄펄 끓는 열수. 물에서도. 네, 온천물에서도 발견이 된다거나 예. 아니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남극의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 심해 정말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온도도 온도지만 압력이 엄청 압력이 세죠. 높잖아요. 예. 네, 거기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옥토넛에서 본 것 같아. 옥토넛? 옛날에 그 만화 옥토넛에 예. 아이들 보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나올 만도 합니다. 어. 우주 최강이니까요. 저 생명력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력의 왜- 근원을 예. 뒤에서 그래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연구자들이 별의별 연구를 다 해봤어요. 온도도 높은 데도 넣어보고 끓는 물에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끓는 물에도 넣었다고요? 펄펄 끓는 물에도 넣어봤거든요. 살더라고요. 한 150도까지는 생존이 확인됐다. 151도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극저온 우리 영하 272.9도까지 내렸는데도 살아있다? 살았다고. 270 몇 도요? 272.9도. 우와. 그리고 그 상태로 30년 동안 보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보관했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실온에 놔뒀더니 다시 이제 살아나서 행동을 하더라. 그렇게 강력한 애가 유리 위에 올려놨다고 그 깨박이 유리 하나 올려놨다고? 마이너스 273도보다 유리가 무서워. 와 진짜. 그리고 압력도 아까 뭐 심해 말씀드렸듯이 예. 거의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1기압 얘기하잖아요. 395기압 정도까지도 사는 걸 그래서 심해에서 네, 버틸 수 있는 버틸 거군요. 수 있는 거고요. 379기압이면 네, 375기압. 저희는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인간은- 납작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형태가 존재 없어. 자체가 어. 존재 자체가 바로 소멸될 것만 같은 거고. 와. 그 다음에 또 뭘 해봤냐면 니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하고 어. 그
총을 만들어서 모형 총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네를 넣고 쏜 거예요. 네. 굉장히 고속이고 고압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디 쏘면 어딘가에 충돌을 할 거니까. 네. 거기에서도 살아있어요? 네, 살았다고 합니다. 시속 3,000km로 쐈는데도 네. 야, 진짜 총알에 이거 올라탔는데도 살았다. 예, 총알 탄 사나이. 맞습니다. 인간들 진짜 잔인하다. 그런 실험을 하고. 거기 살아남았고 예. 그다음에 자외선에도 강한가 싶어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예. 근데 우주에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호할 수 있게 이제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쏘아 올린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우주에 그대로 그냥 노출을 시켰어요. 우주에 그냥 네. 공기도 없는데. 네, 진공 상태 막 태양 공기도 광해 없고, 막 자외선에 난리가 났죠. 예. 거기- 그래 안 죽어요? 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열어놓고 다시 지구로 데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살아있어요. 계속 깨방정이에요. 그래도. 네.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이러니까 뭐 방사선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감마선에 노출을 돼도 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얘는 이제 물 수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물을 그러면 쫙 빼보자. 그래. 그래서 그럼 건조를 죽겠죠. 시키고 탈수를 시켰는데도 네. 물 없이 먹이 없이 30년을 버틸 수 있었다. 30년이요? 네, 라는 연구가 있어요. 30년 버티는 건요. 그냥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얘는 원래 안 먹는 그런 애지. 30년을 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악한 조건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친구를 가히 우주 최강이다. 이 정도에서 살아남을 정도면 외계행성도 진출이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아니냐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물건 연구들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예. 도표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에 살아서 어느 정도 생존을 했냐, 지구에 생존했던 기간을 나타내는 표가 있길래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가로축을 보시면 물곰이 지금 이게, 지금 5억 4천 여기 와 있는데, 한 6억 년 정도 지구상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 오래 살았다고. 화석에서 발견되는 예. 흔적들을 가지고 유추한 것 저 같습니다. 조그만 애들을 네, 걔가 이제 혼자 살진 않으니까 아마 모여 있는 거에서 DNA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건대 공룡보다도 훨씬 더 공룡보다 한 4억 년 먼저 등장을 했고, 아니 그렇겠죠. 죽지를 않는데. 그쵸. 그다음에 사람하고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 바퀴벌레조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 살았다. 야. 그 얘기는 지구상에 지금까지 지질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대멸종 사건들이 5번 정도 있었거든요. 쟤는 버텼어요. 그걸 다 버티고 그럼 살아남은 겁니다. 어떨 때 죽습니까? 죽이는 방법. 그것도 물건을 굉장히 죽이는 방법. 궁금할 수 있죠. 워낙 강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저 엄청 얘는 잔인할 대체 것 같은 얼만큼 느낌? 살 수 있나. 어? 그래서 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것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유명했던 것 중에 우주로 보내는 실험들입니다. 예. 프로젝트 이름이 좀 재밌어서 사진자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 혹시 닥터후라는 드라마 혹시 매니아 팬 있으시면 아실 수 네.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라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타디스라는 이런 전화부스처럼 생긴 예? 편하게 말하면 타임머신 같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거예요? 기계가 있는데 요거랑 앞글자를 맞춰가지고 물곰을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 이름을 타디스 프로젝트라고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켓에 물곰을 담아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로켓 캡슐인데 캡슐 안에 이런 장치가 있고 예. 이런 장치 칸칸이 지금 이 물곰들을 물곰 넣어놓은 넣었어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 뚜껑을 열고 우주에 버려. 우주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뚜껑을 한 열흘 동안 열린 상태로 저궤도를 계속 이제 따라 돌다가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지구로 귀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68% 정도의 개체가 살아 있었다. 그 죽은 애들은 있구나. 네, 죽은 애들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2017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제 그때까지 나온 이런 결과들을 조합해서 잘하면 인간보다 100억 년 정도 지구상에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발표를 하기도 죽은 했습니다. 애들은 뭐고 산 애들은 뭘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사실은 맹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이 타이밍에
물어보실 줄 알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사실 얘네가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실제 그 물에 사는 그 활성화된 형태에서는 그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대요. 한 개체를 놓고 보면 그냥 물속에 그냥 즐겁게 사는 그 친구들은 한 몇 달, 한 3달에서 2년 정도 길어봤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네, 수명이 3달에서 그거밖에 안 돼요, 30개월 원래? 정도가 원래 30년 사는 수명. 건 뭐예요? 30년 사는 건 어떤 거냐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얘네가 마치 우리 식물을 생각해 보면 예. 식물을 심고 키우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풍성하게 초록초록하게 자라나지만 얘가 이제 때가 되면 씨앗을 만들죠. 그럼 씨앗의 상태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어떤 유물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의 씨앗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예. 걔네를 심고 키웠더니 정말 다시 자라나더라. 그래서 아라홍련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키워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네. 그것과 비슷하게 얘네도 마치 몸을 휴면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어떤 환경이 와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사는 거는 짧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그냥 이런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 때에도 그렇게 막 몇백 년을 살고 막 1000년 이상을 산다 뭐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거는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이 종의 수준에서 보면 그리고 이 문의 수준에서 보면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불편하면 그냥 자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면 잔다. 몸을 이제 거기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보호하는 거죠. 마치 겨울잠 자듯이. 스위치를 딱 끄면 그냥 잠자. 아무데나 갖다 놔도 아무데나 또 잘 자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끄는 기술도 되게 많이 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것도 부분입니다. 가능해요. 얘네들이 이제 그냥 뭐 며칠 살다가 네. 그냥 활성화돼 있다가 어느 극한 환경을 만나서 스위치를 껐어. 비활성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러고 한 10년 지났어. 네. 그래서 다시 다시 스위치를 켜. 네. 그럼 다시 활성화된 상태로 며칠 수명대로 살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이끼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래된 이끼 표본들이 있잖아요. 예. 자연사 박물관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 얘네를 살아난 좀- 애가 있나? 네, 혹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연구들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휴면 상태 이끼벌레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분한 물을 공급했더니 짠 하고 다시 살아났다. 네, 활성화된 형태로 변하기도 했다. 뭐 이런 대박이다.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 사실 물건 자체가 워낙 이제 특이하고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된 정보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찾다 보니까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도 한번 해봤어요. 어디 한번 그럼 보자. 얘네가 대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죽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어디까지 네가 버티냐 한번 보자. 극한고문, 인간의 극한고문. 네, 그래서 생명체의 지속에 위협이 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천체 물리학적 사건 그것을 예. 설정하고 이 친구들한테 그거에 준하는 고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정한 3가지 사건은 고문인데 소행성 충돌, 초신성, 감마선 폭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 정도 사건이면 인간은커녕 멸종되지. 전 생물이 멸종할 지경인데 여기서도 네가 가능한지 보자. 와.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네. 어땠을까요? 살았겠죠. 연구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지금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감마선이 폭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 지구 차원에서는 만약에 진짜 일어난다면 대기가 사라질 수 있대요. 대기가 아예. 네, 오존층이 사라지고 그럼 이제 자외선이 그대로 다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방사능 폭풍이 몰아칠 거고 예. 대기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이 갈 수 있다면 그럼 육상에 사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살만한 녀석들은 누구냐면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녀석들, 특히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그래 뭐 아무리 그렇게 지구에 난리가 나도 난 바다 깊숙이 있어. 바다 깊숙이 있으면 걔네는 살 수가 있겠지. 예. 요런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해 깊숙한 곳에 열수구 근처에 사는 생물들, 게다가 크기가 작은 이런 미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결국 걔네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다양한 충격을 주면서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가 아무리 일어나도 물고문 끄떡없다. 단
저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상태를 만들어서. 저거를 가정하고 영하 272도를 만들고 공기가 없는 걸 이렇게 실험한 거겠지. 그렇죠. 각가지 상황에 노출시키면서 또 해보고 더하기 이제 이론적으로도 추정을 초신성 한번 해보고. 어떻게 폭발시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답답하십니다.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초신성이 폭발함으로써 후폭풍으로 이제 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네, 거기다 그 상황을 재현해서 거죠. 그 정도에 준하는 감마선을 쏘여보고 그 정도에 준하는 이제 뭔가 건조 상태나 고온의 상태를 이제 노출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구의 바다가 다 펄펄 끓어가지고 싹 다 증발되지 않는 한 얘네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물론 모든 개체가 온전히 막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 수준에서 혹은 문 수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니, 야, 궁금한 폭발 장순원 기자님. 아니 그거 벌레를 활성화된 상태에서 네. 이걸 뭐 찍고 그럼 쪼개고 그럼 죽겠지. 설마. 그래도 살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플라나리아 같은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잘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걔네는 이제 물리적인 충격에 강한 그런 거에 강한 건데 이 친구는 환경에는 강한데 물리적인 거는 네. 좀 이 친구는 다르군요. 그거는 또 약해가지고 핀셋 소리는 톡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 지각하네. 아니, 뭐가 우주 최강입니까? 뭐가 우주 최강입니까? 그 초신성 폭발은 버티는데 핀셋은 못 버텨요. 네.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너무 취약하다. 엄청 연약한 동물이네. 생각해 보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겉에 껍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강한 껍질은 아니고 그냥 미생물 세계에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이게 큐티클이 있는 거고 살짝 푹 누르면 그냥 찌그러져 죽는 거네. 네. 그 실험하다가 잘못 이제 현미경 보다가 잘못 삐끗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네. 아우 불쌍해라. 세상에. 네. 아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민간 우주 사업 회사가 우리 로켓을 만들어서 달 착륙에 도전할 거야. 이러고 쏘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로켓이죠. 이제 우주선의 이름을 이제 베레시트라고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창세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의 비약적인 도전이다라고 하고 쏘아 올렸는데 쏘아 올릴 때 이 친구들을 태워서 갔어요. 네, 올려 보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달에 착륙을 시키고 싶어서 갔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가 있었고 바로 잡으려고 몇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이제 연구 결과나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넣었는데 우주에 막 버려버렸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이거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 모식도고 이런 식으로 달에 예쁘게 착륙하길 바랬지만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달 표면에 충돌을 해서 결국은 이제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찍은 달 표면 사진인데 2019년에 이 충돌이 있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뭔가 충돌의 잔해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좀 잘 안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긴 했는데 그래서 달 표면에 스크래치가 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우주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물곰을 태워서 보냈던 거죠. 여기 그 물곰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떴었냐면요. 이런 기사들이 최근까지도 떴어요. 그 당시에도 떴고 지금도 떴고. 네? 야, 얘네가 달에 살아남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 왜냐면 그렇게 극한 데서 잘 살아남으면 아무리 충돌이 있다 해도 물론 충돌 순간에 압력도 있었을 거고 달에 뭐 대기도 지구랑은 다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아니 그렇게 극한 환경에서 잘 산다며 그렇죠.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 음모론 같은 SF적 소설 같은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드디어 우주괴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CNN 기사에도 막 나왔고 걔네가 진짜로 거기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물곰이 달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분석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겠죠. 진짜 가능할 수 있어. 얘네가 이제 활성화 상태로는 어렵겠지만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면 상태로 아직 거기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된 거죠. 채팅창에서 파랑새님이 물곰이 토끼로 환생할 거야.
발토끼. 그 선생님 저 외부 변화에는 되게 강력하잖아요. 네. 그 힘은 뭐예요? 오. 네. 네. 그 원인은 근데 사실은 그 해주실 거 근본적으로는 결국 유전자일 텐데요. 단백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 그런 충격으로부터 잘 버틸 수 있는 단백질이 잘 발달해 있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이 원인을 몰랐을 거잖아요. 네. 얘는 왜 이렇게 세지? 이제 그걸 하다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 뒤에 그 단백질 이름이 있기는 한데 이름은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니, 궁금하라고. 아니, 지금 어차피 뭐 미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밝혀보겠다 하는 도전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겠다 하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극한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친구들. 그럼 얘네가 진짜로 그 우주선에 타고 거기 충돌했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해 보겠다. 진짜로 그 상황에서 얘네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해 주겠다. 실험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예. 진짜로 여기서 뭘 했냐면 그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할 때 그러니까 살뿐하게 앉은 게 아니라 추락을 해서 완전히 폭발을 할 정도로 가서 충돌을 한 거거든요. 예. 그거에 해당하는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을 만들어서 한 연구가 이거거든요. 총을 만들어서 모래 표적에다가 그 끝에다가 이제 물고물 얹고 이렇게 쏜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속으로 발사한 다음에 거기 가해지는 압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얘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진짜로 해본 거죠. 예. 영국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일단 20마리를 준비한 다음에 예. 동면 상태로 만들었어요. 48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고 얼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면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스총, 실험용 가스총에 그 나일론으로 만든 총알을 넣고 그 총알 안에 이제 물곰을 한 2마리에서 4마리씩 넣었다고 합니다. 총알 안에. 네, 예. 총알 안에 이제 물곰을 넣고 그 총알을 다시 총에 넣은 거죠. 예. 그리고 한 1km 정도 거리에서 6가지 다른 속도로 발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속도까지 얘네가 버틸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존 한계점을 찾았는데 시속 3,240km, 즉 초당 900m 정도 속도까지는 살더라. 초당 900m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살고 그 정도는 살더라. 센 애들은 죽고. 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갔을 때는 그 압력은 버티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총알에 넣다가 한 10마리는 죽고 집다가 죽고.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살아 있을 때는 충격이 약한데 네. 휴면 상태에서는 충격이 강해집니다. 충격에도 강해요. 네, 강해집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돌덩이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 상태보다는 3,000km로 가서 부닥쳤는데도 네. 안 터졌어요? 네. 3,000까지는 안 터지고요. 그 이상에 가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눌러도 터져 죽는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왜 안 터져? 그게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핀셋은 그 핀셋 끝에 그 압력이 집중돼서 좁은 면적에 와서 탁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면적과 압력에 또 관계가 있거든요. 넓은 면적에 온몸으로 그 압력을 받으면 좁은 면적에 집중해서랑은 다른 충격량이 갑니다. 이거 약간 역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 사진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누가 살았고 누가 터졌는지는 충분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A, B는 이제 행복했던 거고. 시절, 네, 아직 실험 전에 행복했던 시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실험했을 때 살아남았고 그 충돌 이후에 이제 물을 주고 좀 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다시 활동을 살아났고. 시작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D 부분은 이제 얘 돌아오지 못할 얘 죽었나 보네. 파편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반으로 잘려 버렸네, 아예. 그냥 몸이 댕강. 사실은 이제 좀 깨졌겠죠.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종합해 진짜 봤을 인간은 때 잔인해. 내린 결론은 아까 달에 가서 충돌했을 때 거기 떨어진 녀석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걔네가 혹시 우리를 위해 달의 지구 생명체의 어떤 식민지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000km 이상으로 갔다 박았나? 네, 연구자들의 결론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결말로 디스커션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었을지 모르니 뭐 살아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아니 그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가? 왜 살아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짠 것처럼 지금 딱 슬라이드가 제가 준비한 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정말. 약간 소름 돋았는데 예? 짠.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크립토바이오시스. 네. 이 친구들은 가운데 액티브 폼이 이제 보통 좋은 환경에서 살아있는 아까 그 꼬물꼬물 열심히 걸어다니던 그 친구들이고요. 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몸을 되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아래에 있는 상황들이 뭔가 극악한 환경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부족해진다. 네. 아니면 뭔가 환경이 천천히 변한다. 이런 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두 가지 뭐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굳이 휴면 상태로까진 가진 않고 몸을 좀 껍질 안에서 몸을 줄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자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예. 식입니다.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A는 보통의 상태인데 예. 환경이 뭔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겉에 껍질은 내비두고 안에서 껍질을 한 겹 더 만들었어요. 두 겹이 됐죠? 여기선 잘 예. 티가 안 나는데 더 안 좋아지니까 한 겹을 더 만들었어요. 이제 티가 나죠? 더 안 좋아지니까 한 겹을 더 만들었어요. 몸 안에 네. 방어막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몸에 있는 그 세포질을 점점 사이즈를 응축해가면서 껍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뭐지 껍질 탈피?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탈피랑은 좀 달라요. 탈피는 아예 겉에 있는 껍질을 벗어 제끼는 거고, 예. 네, 이거는 내부에서 껍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계속 입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부에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에서 D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A랑 D만 놓고 봐도 얘가 확실히 훨씬 더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네.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환경이 변화할 경우에는 이런 껍질을 만들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극한 환경이 갑자기 몰아닥쳤을 텐데요. 예. 바로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정도의 현상을 예로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극저온. 너무 극한 환경에 갔을 때, 아니면 물이 없어서 건조해졌을 때, 예. 그다음에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삼투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에는 이런 상태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튠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몸을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튠. 네, 튠이라는 상태로 변형시키는데 그 튠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얘가 이런 식이라면 튠 상태는 마치 그 공벌레가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 공처럼 예. 만들듯이 몸을 굉장히 최소화시킨 형태로 껍질을 한번 그냥 둘러싸고 나머지를 이 안에 다 구겨넣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신기한 건 가역적이라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됐다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예를 들어 펴져요? 네, 건조해서 이렇게 만드는 애한테 물을 또 한 방울 뚝 떨어뜨려주면 다시 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펴지고 활동이나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 능력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저걸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이 언제 죽나, 이렇게 하면 죽나, 저렇게 하면 죽나 계속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예. 괴롭힘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만 이런 식의 일들을 한다는 걸 최근에 알아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몸에 있는 세포거든요. 보통 세포 안에는 핵이랑 다양한 소기관들이 들어있는데 예. 바탕에는 액체로 된 세포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소기관들이 착착착착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물이겠죠. 근데 이런 툰 상태로 가는 상황을 잘 보니까 물 대신에 약간 당분 농도가 높은 설탕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설탕 용액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소기관들을 쫙 모여들게 만드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조직들이 그냥 몸을 이제 구부러뜨려 버리면 손상될 수가 있잖아요. 네. 손상되지 않는 매트릭스를 형성해 주는 거죠. 설탕물이? 네. 그래서 마치 물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게 점도가 높아지면서 안에 내부는 손상되지 않고 서로 더 가깝게 당겨지는 이렇게 약간 그 이불 우리 겨울 이불 그래, 압축팩에 저도 넣고 그거 생각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확 하면은 확 그러니까 압축되잖아요. 딱 줄어들고 네. 그랬다가 다시 공기 빼면 다시 쑥 늘어나고 그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물을 빼내고 물 자리에 설탕 용액으로 치환이 되면서 마치 그 압축팩 쓰듯이 그 애가 세포 쭉-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쭉 모여드는 거죠. 동면 상태로. 그렇게 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좁아진, 작아진,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이 작은 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30년, 막 수십 년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되려면 네. 그 압축팩 이불 압축팩 넣을 때도 공기를 누군가 빼주는 힘이 있어야 쭉 줄어들잖아요. 네. 멀쩡한 세포가 저렇게 줄어들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네, 네. 그 스스로 줄인다고요. 이렇게 물을 빼내면서 스스로 몸을
홀쭉하게 만든다? 얘네가 원래는 이제 주변에 환경이 갑자기 뭔가 우리가 진공팩 확 하는 것처럼 환경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뭔가의 분자적인 수준의 짜잘짜잘한 세밀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게 예. 이제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일 텐데 당연히 물을 갑자기 확 빼버리고 그럼 그 순간 얘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물이 설탕 용액으로 점점 치환이 되는 셈인데 이 분자 자체를 이 설탕이 되는 분자 자체를 세포 안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만들어내니까 내가 만드는 물질이 이 안에 점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물 자체가 설탕물로 변해버리는 거죠. 마치 물에 우리가 설탕 알갱이 뿌려서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것처럼 예. 그 설탕을 몸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빼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변하는 거고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소기관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야,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왜 쟤만 말입니다. 저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 사람이 네. 저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는 진작에 끝장났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압축팩에 들어간 모습을 전자현 배경으로 찍으면 예. 이렇게 정도까지 쭈그러든 세상에. 모습으로 진짜 보인다고 아까 합니다. 말씀하신 입을 쭈그리는 입을 거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궁금했던 점은 어쨌든 그 수준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알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해 보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유전자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그렇지. 뒷받침이 예, 되지. 예. 갑자기 자기가 혼자 막 설탕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DNA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이제 유전체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유전체에 가지는 이제 특성들을 보던 분석을 하던 끝에 무엇을 찾았냐면 특수한 단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았습니다. 예. 2016년에 일본 연구진들이 찾은 이제 단백질들인데 대표적으로 손상 억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여기 DSUP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그게 없는 애들이고 플러스는 예. 그게 있는 애들입니다. 예. 이 단백질들 여기 DSUP가 없는 거 있는 거 이렇게 시료를 준비를 하고 방사선이랄지 그다음에 활성산소라든지 보통은 DNA의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들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다양하게 또 고문처럼 주어준 거죠. 그랬더니만 당연히 그냥 보통의 이런 단백질이 없는 DNA들은 있는 대로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뭐 세포들도 다 죽었겠죠. 예. 그랬는데 반면에 이 DSUP라는 단백질이 있는 녀석들은 아무리 이런 자극이 와도 DNA 손상으로부터 보호가 됐더라. 그래서 잘 살아남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애들이 있는 얘네들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네, 이런 그냥 것들을 그거네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 조건이 변하면 빠르게 이것들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그런 DNA가 있더라. 네, DNA 자체는 다른 생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걔네는 이게 그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얘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생존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 같다.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런 DNA를 잘 연구해서 네.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맞아요.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우와. 잘 생각해 보세요. DNA가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동물 실험할 때 돌연변이 만들려면 자외선을 일부러 강하게 조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각해 보면 그거 방지하려고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간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꼭 몸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뭐 해봤냐면 다른 동물,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되게 유명한 또 실험 동물이 있는데 네. 그냥 선충이에요. 진짜 얘네도 걔 미생물이거든요. 막 죽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곰을 갈아가지고 물곰을 네? 갈아가지고 그 어. 갈린 그 결과물을 어. 선충 몸에다 발랐어요. 어. 그래서 그걸 바른 선충이랑 바르지 않은 선충이랑 놓고 이제 UV를 쬐은 거죠. 예? 자외선을 좌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곰 그 갈아서 바른 게- 바른 애들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본 겁니다. 세상에. 그 DNA 물건 손상이 사라지겠네, 적었다. 저 조만간. 야, 물곰 크림이네, 물곰 크림. 물곰 크림 바르세요. 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 추가로 발견된 다른 단백질들도 있는 게 얘네는 이제 자외선에 대한 어떤 내성을 갖게 해주는 거라면 예. 아까 얘는 버틸 수 있는 게 더 많았잖아요. 온도에 대해서 되게 강했고 건조에 예. 대해서도 강했는데 그것도 내성을 만들어주는 단백질들이 차례차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와. 그럼 그게 발견이 될 때마다 갈리는 거예요? 깔아서 하면 이때 화재에도
뛰어나고 네. 뭐 자외선도 괜찮고 어떤 산업이나 제품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와 물공 화장품이네. 물공 앞으로 대세는 물공 화장품. 그래서 진짜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용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죠.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간이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네, 끝나는 시간을 듣지 못해가지고 네, 저희는 뭐 끝나는 시간은 저희 마음대로 합니다. 정말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큰 분야 중에 하나는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 분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백신 때 생각해보면 뭐 여러 회사가 다양한 걸 만들었지만 특정 백신은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해서 뭐 상온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지 못하는 뭔가 단점이 있었고 그걸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얘네처럼 단백질 자체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면 그런 성분들을 거기에 콜드체인 시스템에 잘 응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문제가 앞으로 뭐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식물도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이제 멸종 가능성이 있고 식량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지만 걔네 뭔가 이런 극한 환경에 버틸 수 있는 유전적인 변이를 넣어줘서 적응을 잘 하게 만든다면 기후 변화가 오더라도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위험한 애들은 물공 크림 이렇게 있습니다. 발라주고 너는 오래 살아남거라. 갈리겠구나. 그렇죠. 뭐 겉에 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물공 내부에서 멸종. 조절할 수도 인간에 있고. 의한 물공 멸종. 진짜 신기한 생명의 세계네요 정말. 얘 뭐 먹고 산다고 그랬지? 이끼 먹고 산다고 했나? 이끼도 먹고요. 그다음에 다른 세포들의 체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미세하니까 흡혈귀 같은. 네, 근데 사람이나 이런 사이즈의 체액은 아니고 그냥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미생물들의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주로 지냅니다. 미생물들의 포식자. 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물건 이건 진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알려진 사실들도 많이 있고 하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연구해볼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물곰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는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꼭 안 죽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죽는지 그게 왜 꼭 궁금할까요? 참 신기해. 이렇게 하면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또 이렇게 하면 죽을까? 그래서 참 희한해.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렇게 오래 살거나 극한 환경에서 버티는 힘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저 이거 못 보여드렸어요. 그게 뭔데요? 시작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물곰 인형. 제 물곰 인형. 물곰 인형. 네. 이야, 귀엽게 생겼네요. 귀엽죠? 알겠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야, 우주 진짜 최강 귀요미. 신기한 세계에 대해서 배웠네요. 우주 최강 물곰 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안지원 선생님, 오늘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